안녕하세요, 김천입니다. 오늘은 김천 뉴스룸 23회가 되겠습니다. 23회는 말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 이 학과를 가고 싶어서 삼수도 하고 오수도 하고 그보다 더한 장수도 하는 그런 학과, 어디죠? 네, 의대입니다. 의예과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예과는 워낙 가기가 어렵죠. 워낙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성적대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대는 보통 어떤 학교에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목표로 하는 학생도 물론 있죠. 과학 투를 하면서 어떤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냥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경우도 많죠. 목표가 의대예요 그러지 특정 의대요는 오히려 좀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대의 경우는 어떤 특정 대학들의 모집 방법들을 대학별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 대학, 전국의 대학의 의대가 37개 대학입니다. 37개 의대를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특징, 전체적인 어떤 추세,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어떻게 뽑는가, 의대는 어떻게 뽑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는 것도 다른 학과와 똑같고요. 수시도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확실한 차이가 있죠. 상위권 대학으로 한다면 학종이 거의 압도적인 게 최근의 상위권 학교의 특징인데 반해서, 의대는 분명히 상위권 중에서도 초초상위권인데 학종보다 정시가 더 많죠. 정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학종. 또 하나의 특징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별로 없는데 의대는 학생부 교과가 꽤나 많죠. 네, 그런 게 다른 학과하고의 아주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모집 인원으로 보더라도 정시가 이렇게 제일 많다면 수시 2월까지 감안한다면 정시는 40%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대개 정시가 40% 정도를 뽑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많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상위권 대학, 일반 학과의 상위권 대학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의대는 전국에 흩어져 있죠. 왜? 의사는 전국,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다 흩어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대학 중에 상당수가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도 많다,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시가 많다는 것은 말이죠, 특히 많은 학생들한테 위안을 주죠. 네, 특히 학생부 교과건 종합이건 거의 전교권의 내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를 잘한다 하더라도 1, 2학년 때 충분히 잘하지 못했으면 아무리 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해도 참 의대 학종은 쉽지가 않죠. 따라서 내신이 최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정시일 텐데, 정시가 그나마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시를 특별히 많이 뽑는 학교를 좀 일별해 보면 말이죠, 정시를 50% 이상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단국대 천안 75%나 뽑습니다. 이화여대 67.1%, 대구 가톨릭대는 62.5%, 충북대는 59.2%, 한양대 56.4%, 그리고 제주대와 한림대가 딱 절반, 정시를 50% 뽑으니까 이런 대학은 다 합쳐도 정시가 50이 넘는다. 그런 의미에서 좀 내신이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능 공부한다면 정시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은 매우 넓다.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교과가 종합으로 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시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지방,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도권에도 학생부 교과를 뽑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3개 대학인데요. 고려대. 고려대는 학생부 교과가 있죠. 학추원이 있으니까요. 그럼 인하대.
그 다음에 가천대, 수도권 대학에서는 이 세 개가 학생부 교과가 있다. 하지만 뭐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 뭐 거의 전교 1등에 준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 이외의 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많다 이런 거고요. 학생부 종합에서 특징적인 대학은 연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 중에서 의대뿐이 아니죠. 다른 일반 학과도 다 모집하는 특정 전형이 매우 특수한 학생부 종합의 성격을 띠고 있죠.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예. 연대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어떤 특징이 있죠? 1단계에서 서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과가 일부 들어가죠. 그래서 1단계에서 교과 40, 서류 60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량평가 교과로 교과가 한 번 들어가고 정성평가 교과로 서류 안에서 교과가 또 들어가니까 매우 교과가 우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도 1단계 성적이 40% 반영되니까 1단계에서 평가됐던 교과가 또 2단계도 또 한 번 쓰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접도 보고요. 뭐 연대 의대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의대고 거기를 면접형으로 간다면 당연히 교과 내신은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관계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술은 아까 6.6%라고 얘기했는데요. 논술을 보는 대학은 총 11개 대학입니다. 그 점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11개 대학 중에서 작년까지는 12개 대학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1개 대학이 됐습니다. 한 학교가 논술을 폐지했죠. 어디죠? 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논술을 폐지한 게 아니고 의대 논술만 폐지한 겁니다. 의대에서만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의대 기준에서 보는 오늘 23회로 볼 때는 논술 보는 의대가 12개에서 11개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해서 의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연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을 잘하던가 정시를 잘 보는 방법밖에 없다. 연대를 가려면 그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의대를 결국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겠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합격하려면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 될 텐데 의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신만 좋아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네, 우리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은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죠. 네. 서울에 있는 서울권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 4개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직윤, 그다음에 고대, 그다음에 홍익대, 이화여대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에서는 수능 체제가 굉장히 적죠. 하지만 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는 학종이라도 수능 체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종으로 뽑는 학교 중에서 총 19개 대학이 수능 체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교과, 비교과 다 좋았고 면접도 좋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도 높아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은 의대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학생부 교과는 일반 학과의 경우에도 수능 체제가 꽤 많죠. 그래서 의대의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총 22개 대학, 학생부 교과 22개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보고 있다. 논술은 제가 아까 올해 11개 대학에서 뽑는다고 했는데요. 그 11개 대학 중에서 한양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다 수능 체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학과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건 종합이건 논술이건 막론하고 수능 체제를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 이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도 굉장히 높죠. 대부분 세개 영역 4등급 이내 또는 3개 영역 3등급 또는 뭐 4개 영역 5등급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두 1등급을 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수능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 관리도 잘해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학생이 가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모든 성적에서 우월한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 이게 수시로 의대를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는 워낙 이렇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의대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이 뭘까? 이거는
수도권에 살지 않는 거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 없죠.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적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혜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혜택이 좀 적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말하면 우대한다. 이걸 영어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관점에서 비수도권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죠. 따라서 지역 인재 전형은 예를 들면 충남 지역에 있다면 충남이나 대전들, 그다음에 전북에 있다면 전북 인근, 즉 자기 지역과 그 대학에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입이 제한돼 있죠. 장벽이 설치돼 있죠. 유입에 장벽이 있다면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학하기가, 즉 합격하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의대를 가는 쉬운 방법은 수도권에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 수도권에 살았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 좀 상태를 본다면 말이죠. 지역인재 전형은 뭐 자격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개의 자격 기준이 좀 더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북대인데요.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은 부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 기준. 뭔가 하면 내가 고등학교를 전북 지역에서 다녔어. 근데 중학교는 전북 지역에서 안 다녔어. 그러면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냐면요, 부모가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내가 고등학교 재학 시에 부모 모두 전북 지역에서 살았어야 돼. 부모 모두 내가 고등학교 때 전북 지역에 살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돼? 중고등학교 다 전북에서 다녔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다 6년간 다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만 다녔다면 부모 모두 그 3년 동안 전북 지역에 거주했어야 된다는 부모 거주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거 좀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괜히 애만 보내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인제대 경우, 인제대는 부산에 존재하죠. 그래서 부울경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인데요. 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면서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과학교과를 20단위 이상 이수했어야 된다. 아마 의대를 가는 학생 중에서 20단위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항상 입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찾아서까지 뭐 진로 적성까지 막 찾아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없겠지만 혹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인제대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때는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가는 기본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가장 들어가기 쉽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역인재 전형은 정시가 맞냐 수시가 맞냐? 당연히 수시가 맞습니다. 퍼센티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은 정시 모집 인원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44.7%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수시는 의대 수시 인원 중에서 17.9%에 해당하니까 매우 많이 뽑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 이외에 존재하는 학생들은 교과도 잘하고 또는 비교과도 잘하고 뭐 교과건 종합이건 간에 그래서 내신을 잘 확보하게 된다면 일반 전형 외에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꽤 많이 뽑기 때문에 매우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는 퍼센티지가 매우 적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시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으니까 수능을 잘 보고 당연히 일반 전형보다 커트라인이 좀 낮겠죠. 그 점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개 정도 틀려도 지역인재 전형 정시로는 합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학생들은 분명히 affirmative action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시로 지역인재 전형인 학교는 총 8개 대학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남대, 동아대, 충북대, 조선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 등 8개 대학이고요. 주로 국립대학들이 많네요. 제일 많이 뽑는 즉 정시 지역인재 전형을 제일 많이 뽑는 학교는 충남대 30명이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충남 지역에 살고 있다면 굉장히 정시 지역인재 전형의 문호가 넓게 돼 있다. 이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시의 경우에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과목별 가중치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애들이 몰리고
점수 0점 몇 코마만 갖고도 합격 불합격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치열한 전장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과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몇 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바운드를 좀 정해놓고 그 학교들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 어떤지 한번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정시를 지원할 때에서는 정시 점수가 나온 다음에 지원하기 때문에 나의 정시 점수 분포 상태가 어떤 과목에서 더 잘 나왔는지를 확인해서 그 잘 나온 과목이 좀 더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는 거. 이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별점 자료에 학교별로 의대 과목별로 과목별로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말이죠, 학교별 정시 모집 요강을 볼 때 과목별 이 가중치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이 과목별 가중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요, 분수로 표현하는 학교가 있어요.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요. 어떤 학교는요, 정수 또는 소수점 수치로 표현합니다. 1대 1.3, 1.5 이렇게. 또 어떤 학교는요, 퍼센티지로 표현하는 학교도 있어요. 20%, 25%, 22.5%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학교별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잘 안 돼요. 왜? 수치 방법,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를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꾼다면 국어를 1을 정하고요. 국어 1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과목의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국어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시했으니까 별점 자료에 꼭 확인해 주시면 학교별로 어디가 더 어떤 과목을 많이 보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특징적인 대학들만 한번 일별해 보면 말이죠. 수학을 특히 많이 보는 학교가 있죠. 가장 많이 보는 학교는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는 수학이 국어 1 기준으로 볼 때 2.67이 되겠습니다. 좀 심하죠. 무슨 수리과학부 학생 뽑는 것도 아닌데 수학을 2.67을 본다는 건 좀 심하잖아요. 경희대와 한양대도 국어 1 대비 1.75이기 때문에 매우 반영 비율이 높다. 그럼 예를 들면 국어가 1점 차이가 났으면 1점 차이인데 한양대라면 수학은 1점 차이가 1.75점 차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표준 점수 1점 차이가. 따라서 막대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 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탐의 경우에도 학교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대가 과탐 반영 비율이 낮은 거 잘 아시죠? 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어 1로 볼 때 과탐 반영 비율이 0.8이니까 과탐 2과목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곱하기 0.8을 하니까 실제로 변환 표준 점수 1점 차이가 0.8점 차이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대도 0.8이니까 1보다 모자라는 대학이 이 두 개 대학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과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 아까 한번 나왔죠? 아주대 2.33이 되겠습니다. 또 한양대는 1.75 수학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1.5 성균관대 1.4도 과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 반영 비율도 좀 높이 편성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성격상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꼭 의과대학과 관련된 생물화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유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학과 물리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 황당한 거죠. 그렇다 보면 지학과 물리를 본 거에 가중치를 본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의대의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필수여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서 가중치를 준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아무 과목 지학을 받는데 가중치를 준다는 건 좀 이상한 건데 어쨌건 제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건 어떤 과학을 봤을 것 간에 학교별로 물론 과학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다른 좀 자연계열과 달리 과목이 다 1대1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인제대, 동아대, 계명대 이 4개 학교는 어떤 가중치도 없이 모든 과목이 1대1로 반영이 되게 돼 있다. 따라서 수학을 상대적으로 조금 못 봐야겠죠?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는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 쓸 때 요점은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특히 또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시하면 면접이 떠오르죠. 하지만 정시하면 보통 수능 100%로 가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신이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나군이라든가 건대, 동국대 이 세 개가 의대를 제외한 학교의 경우는 내신이 들어가죠. 근데 그 세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과들은 다 수능 100% 뽑습니다. 하지만 의대는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에다가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학교냐? 무려 11개 대학이 정시에서 면접을 봅니다. 작년에도 풍문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로 수능 100% 점수에서는 정시 컷 안에 들어왔는데 면접에서 탈락해서 불합격한 학생이 최소 1명 있다는 풍문이 있죠. 그래서 정시에서는 면접을 갖고 탈락하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의료사고가 굉장히 유명한 의료사고가 몇 개가 있었죠. 특히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건 굉장히 언론을 크게 탔죠. 그래서 의료인의 어떤 인성 또는 적성 이런 문제 굉장히 대두된 그런 상황에 있죠. 따라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줄여서 볼 때 면접을 통해서 저 친구는 의료인이 되는 길을 아예 좀 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불합격시키는 그런 식의 선택들을 하는 학교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대에서 정시 면접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시 면접을 점수에 반영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 아주대와 가톨릭 관동대와 충북대, 조선대 이 네 개 학교는 정시에서 면접을 본 게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면접 점수가 안 좋으면 조금 1점, 2점만 깎여도 불합격할 수가 있겠죠. 커트라인, 즉 정시의 수능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바로 면접으로 불합격할 수가 있다. 나머지 학교, 나머지 7개 대학은 패스 오 페일리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데 이걸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능 점수 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얘가 면접을 했더니 결격 사유가 있어. 그러면 면접에서 페일리어 처리해버리면 이 학생이 수능 점수가 좋더라도 탈락해버리고 그 다음 점수에 있었던 학생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점 잘 확인해 주시고요. 면접 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시에서도 그런데요. 보통의 적성 인성 면접이 있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MMI가 있죠. MMI는 무슨 5개 방, 뭐 4개 방, 심지어 6개 방까지 들어가서 방마다 다른 주제의 면접을 하고 방마다 다른 면접관을 만나서 10분 간격으로 막 이렇게 면접하는 게 MMI라고 볼 수가 있죠. 수시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정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대와 울산대는 MMI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적성 인성 면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연세대, 성균관대, 동아대, 조선대 이 4개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정시에서 면접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MMI로 할지 적성 인성 면접을 할지는 좀 이따가 나중에 요강을 봐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미발표된 정시 면접 학교도 있다. 이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MMI라는 건 참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MM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준비해야 될 텐데 학교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해 있죠. 그래서 학교 기출문제를 일단 학습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교육 관련 기사들에서 또 MMI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일별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MMI는 어디서 시작된 건가 하면 캐나다에서 시작된 거예요. 캐나다 의대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게 미국으로 퍼져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시행했기 때문에 그 MMI 면접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com 같은 데 들어가서 MMI 인터뷰 이렇게 치시면요. 인기 순위로 책들이 쫙 떠요. 그걸 가든 아마존에서 사셔갖고 또 뭐 아마존 아니더라도 뭐 교보문고만 가도 뭐
영풍 문고 가셔도 됩니다. 큰 서점에 가시면 MMI 관련 책들이 원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입수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지,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물어보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MMI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로 문과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대는 문과도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과가 의대를 가려면 수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수시로 가는 방법 보겠습니다. 수시로 가는 방법은 고신대와 순천향대가 있겠네요. 고신대와 순천향대. 고신대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래서 30명을 뽑고요. 일반고, 지역인재로 또 2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고신대 이렇게 일반고로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것과 지역인재로 뽑는 것 둘 다 전부 이과 분리 선발이 아니라 통합 선발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뽑히려면 같이 원서를 쓴 이과 학생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입증해야겠죠. 또는 그 외에 버금가게 똑똑하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문과 학생들은 보통 사탐을 봤을 가능성이 높죠. 사탐을 봤다면 수능 최저가 더 높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나 영어 3개 등급합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탐을 본 학생보다 사탐을 수능을 본 학생들한테 수능 최저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문과 학생이라고 본다면 이과보다도 교과, 비교과, 교과와 또는 내신이 더 좋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과로 오는 학생들도 정말 최상위권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그 학생보다 내가 더 훌륭한 학생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갈 수는 있는데 정말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근데 문과에서 그렇게 잘한다면 그 학생이 왜 의대로 올까 하는 의문이 남죠. 문과에서 문과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은 원래 문과에 대한 또 굉장히, 그러니까 이과를 못 가서 문과를 가는 게 아니라 문과 특정한 학과에 대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생일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확률로 보면 굉장히, 그러면서 이런 학생들은 많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죠. 나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서 문과 1등을 계속했어. 근데 3학년 1학기에 가서 의대를 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므로 순천향대에서, 고신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천향대도 있습니다. 순천향대도 일반 학생 교과로 21명, 지역인재 교과로도 21명을 뽑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더 높아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어떻게 높아야 되냐? 수학과와 과탐을 응시하지 않았다면, 즉 수학나나 사탐을 응시했다면 각각 응시하지 않았을 때마다 0.5등급씩 하향 조정합니다. 수학나를 했을 때도 0.5 하향이니까 수학나로 1등급을 먹었으면 사실은 1.5가 되는 거죠. 다음에 사탐으로 일을 했으면 역시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훨씬 문과의 경우에 박한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교과고요. 교과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될 거고요. 맨날 전교 1등 해야 되고, 거기다가 수능 체제도 잘해야 되고, 이과 학생보다 더 불리한 수능 체제도 통과해야 되니까 수시는 매우 어렵다. 이 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정시가 쉬운 건 아니지만 정시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한 개 정도 틀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볼까요? 먼저 이화여대가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이화여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남자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라면 제일 어려운 학교가 이화여대 정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화여대는 인문계가 분리선발로 6명이죠. 자연계와 통합선발이 아니라 분리선발입니다. 따라서 인문계에서 시험을 받고 여학생이고, 그리고 거의 다 맞았거나 한 개 틀려야겠죠. 뭐 그건 그때 그 해의 뭐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6명을 뽑는다. 수능 100%입니다. 그다음에 순천향대. 순천향대도 정시에서 뽑는데요. 여기는 통합선발입니다. 문과, 이과 통합선발이니까 이화여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순천향대 정시를 통합선발하고 있는 이 순천향대 문과가 가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수학과가 100분이 10%,
과탐 100분위가 10% 가산점을 줍니다. 수학과와 과탐에 10%씩 100분위의 가산점입니다. 그것도 평균점수 가산점이 아니라 순천향 대는 전부 100분위 합격으로 점수를 내니까 100분위의 10%를 주게 되면 굉장히 점수가 높아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과 학생들이 100분위 90 이런 학생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100분위에 예를 들면 98, 99가 왔다. 100분위 98이면 9.8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점수가. 근데 수학과 과탐이면 각각 증가하니까 엄청난 점수가 이과 학생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과 학생이 순천향대를 정시로 가고 싶으면 수학과나 과탐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보는 게 옳겠다. 예를 들면 수학나 과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학나에서 가산점이 주지 않고 수학과에게 그만큼 가산점을 뺏기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보충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과목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 나는 정말 국어를 잘해. 그러니까 작년처럼 굉장히 국어가 어렵게 나와야겠죠. 굉장히 국어를 잘해. 그래서 순천향대 오는 일반전 학생보다 국어에서 10점 이상을 벌렸어. 그리고 수학나 과탐을 했어. 이렇게 한다면 수학나에서 10점 정도 마이너스 된 거를 국어에서 보충하고 과탐에서는 마이너스가 없고 이렇게 한다면 가능한 방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가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톨릭 간동대가 인문계 분리 선발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도 의대는 갈 수가 있지만 의대를 갈 때 일부러 문과를 가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뚫어서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가중치가 좀 적은 학교들도 있으니까 의대를 간다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이라면 이과를 가서 의대를 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의대에서 살펴봤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 의대를 이제 살펴보고요. 각각의 의대를 보려고 그러면 각각의 의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가 참조한 별첨저를 참조하셔서 각각의 의대의 상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선배들의 조언들도 구하고요. 또는 학교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되는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천희 뉴스룸 23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